안녕하세요, 알석사입니다. 프로젝트 1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그 이해에 필요한 numpy라는 모듈에 대해 다룰 겁니다. numpy는 numpy array라는 체계를 파이썬에 선물한 착한 아이입니다. numpy array는 행렬 연산을 효율적이고 쉽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매트랩 써보신 분들은 numpy가 매트랩 뺨친다는 것을 나중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씨, 뭔 소리여? 나 지금 생각하실 텐 예시를 들어보죠. 일단 우리가 익숙한 리스트와 numpy array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로 0부터 10까지의 목록을 만들어보죠. 우리 파이썬리스타들은 이제 0부터 10이라 하면 10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체화하셨을 겁니다. myList는 list range 10 형태로 range의 결과값을 리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myList에 각 항목에 2씩 곱하고 싶다고 치죠. 그럼 0, 1, 2 이런 게 0, 2, 4 이렇게 되겠죠. 이 리스트에 2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shit. 이걸 원했던 게 아닌데 그쵸? 이걸 고치려면 my2x 리스트에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고치는 게 최선인데 좀 짜증나죠. 2씩 곱하는 게 아니라 만약 각 항목에 2씩 더한다면 네, 에러가 뜨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리스트에는 덧셈 연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것 좀 직관적으로 쉽게 해주면 좋을 텐데 지구상의 누군가도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numpy가 나온 겁니다. numpy에서 가장 자주 쓰는 데이터 타입은 array입니다. 일단 numpy를 임포트해서 쓰겠다고 선언하죠. import numpy. 근데 저희가 numpy 어쩌고를 진짜 자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자주 쓰는 모듈이기에 사람들이 import numpy as np로 줄여서 씁니다. 자, array를 정리할게요. my array는 np.array my list로 리스트를 array로 변환해줍니다. my array를 보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디? 한번 보죠. 입 벌리세요. 곱셈 들어갑니다. 살아있네, 그쵸? 덧셈, 뺄셈, 나눗셈, 제곱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사인, 코사인도 됩니다. np.sign으로 myArray를 넣죠. 그러니까 이 np array, myArray의 숫자들이 라디안으로 계산되어서 각 항목이 사인 함수로 한번 거쳐 나오죠. 그러니까 0라디안은 0도니까 0이고 2라디안은 90도인 1.58라디안에 가까우니까 1에 가깝게 나오죠.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잠깐 숫자 연산 얘기를 좀 할게요. x는 10이라는 인트일 때 x에다가 1을 더한 숫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근데 x가 좀 긴 변수면, 이를테면 뚜룩뚜룩뚝 이런 변수면은 적다가 오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는 1 이렇게 적으면은 1을 더한 값을 x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문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x를 보니 업데이트가 됐죠. 곱셈, 뺄셈, 나눗셈, 제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해보죠. 잘 되죠? 자, 이제 숫자 연산 얘기를 다시 그만하고 numpy로 돌아갈게요. myArray에 그러면 각 항목에 2씩 곱한 결과는 myArray 곱하기 2라 했었죠.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저장하려면 당연히 myArray 곱는 2 이렇게 해야겠죠. 잘 해놨습니다. 리스트 해볼까요? myList. 이거 삘 아니죠. 여튼 이런 직관적인 배열 연산이 numpy array를 쓰는 첫째 이유고요. 나중에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실 때는 또 반드시 numpy array를 쓰셔야 합니다. 1억 플로우트 아이템을 처리해야 한다고 칩시다. 1억 얘네를 하나씩 폴룹 같은 걸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 연산을 막 해야 돼가지고 1억 동시에 막 써야 돼요. 그러면 1억 플로우트를 메모리에 올려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1억 줄이 있는 파일을 한 줄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1억 줄이 있는 파일의 데이터를 한 번에 쭉 파일을 다 읽어서 리스트 같은 거에 저장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아이템이 1억인 겁니다. 1억 플로우트를 리스트에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플로우트 데이터는 4바이트의 데이터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요. 뭔 소리냐면 플로우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마이너스 이런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를 4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위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단 플로우트는 4바이트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튼 그럼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플로우트가 1억 개면 4억 바이트, 즉 4 곱하기 10의 8승 바이트, 대충 400메가바이트 약간 안 되는 정도로 1억 개의 플로우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일 때요. 일단 리스트에 이 1억 개 플로우트를 저장해 볼게요. 1억은 10의 8승이니까 10의 곱곱 8 이렇게 레인지 함수를 쓰면 0부터 1억까지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죠. 그쵸? 이걸 출력해 볼게요. 그럼 컴이 으악 안돼 이러면서 뻗을까요? 1억 개를 지금 스크린에 뿌려야 되니까 아니요. 레인지를 쓰면 별일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레인지는 0부터 1억까지 범위 체크하고 설정만 하고 구현을 안 해주거든요. 이걸 폴룹 같은데 넣어야 이제 하나씩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째로 구현하려면 리스트에 넣으면 됩니다. 이걸 리스트에 넣으면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컴에 메모리가 최소 4GB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진행하세요. 아니면 컴이 뻗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EXC로 작업 관리자 같은 거 띄운 다음에
여기서 프로세스 같은 거 보면서, 성능 같은 거 보면서 메모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자, 임산부랑 노약자, 어린이는 건강하세요. 빅 리스트에 레인지를 리스트에 넣은 이 값을 저장해보죠. 그러면 리스트 형태로 구현된 레인지가, 즉 리스트 안에 0, 1, 2, 3, 4에서 9999만 9999까지 들어있는 리스트가 저장됩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쭉 올라가죠. 근데 왜 4GB나 처먹을까요? 400MB면 된다며 리스트를 써서 10배를 태워? 이건 리스트가 플로트와 같은 단일 데이터 저장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모든 게, 심지어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있죠. 플로트, 스트링, 리스트, 딕셔너리 등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이라도 리스트에 그냥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리스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 리스트는 각 아이템이 어떤 클래스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메모리에 이런 데이터의 상세 설명까지 적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아이템 하나하나가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라 클래스죠. 스트링이 들어가면 스트링의 메소드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사가 종자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데 분량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스트가 작을 때는 요즘 메모리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보다 10배나 많은 메모리를 먹게 되는 거죠. 뭐 일단 del 명령어로 빅 리스트를 메모리에서 지워줄게요. 뿌르륵 내려가죠. 네. 자, 이제 한번 numpy array랑 비교해 볼게요. 빅 array는 mp.arange 1998 이렇게 하면 arange 함수로 0부터 10의 8승까지의 값을 array 형태로 돌려줍니다. arange는 array range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400MB 가까이 먹는 걸 알 수 있죠. 이 numpy array에는 리스트랑 달리 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만 저장될 수 있어요. 이거는 numpy 내부 구조가 더 기계 언어에 가까운 C로 짜여져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는 코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언어는 2단계에서 굳이 C를 배워서 하실 필요 없이 numpy를 쓰시면 됩니다. 뭐 여튼 대신에 딱 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메모리만 차지합니다.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대신에요. 그래서 numpy array는 대규모 데이터 저장에 이만큼 효율적입니다. 여튼 이 메모리 효율성이 numpy를 쓰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2차원 숫자 배열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볼게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행렬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뭐 1, 2, 3, 4, 5, 6, 7, 8, 90, 11, 12가 이렇게 들어있는 행렬 A가 있다고 치죠. 리스트 A는 이렇게 이 행렬을 저장할 수 있겠네요. 얘는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 A의 아이템 개수는 3개의 리스트고 이 각 또 3개의 아이템은 각각 4개의 인트를 들고 있네요. 리스트 A에서 6, 7, 10, 11 얘네만 떼가지고 행 2개, 12개짜리 배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듣자마자 뒷골이 딱 땡기죠. 일단 행에서는 인덱스 1 이상인 애들, 열에서는 인덱스 1, 2를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합니다. 일단 리스트 A에서 인덱스 1 이상만 고른 다음 이 인덱스 1 이상인 5, 6, 7, 8, 9, 10, 11, 12 이 두 리스트의 각각의 인덱스 1부터 3까지를 고르면 그러면 인덱스 1과 2가 튀어나오겠죠. 이거를 적으면은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적습니다. 이게 뭐 직관적인가요? 전혀요. 그래서 또 지구상의 어느 현자가 생각했습니다. A가 3 곱하기 4 행렬일 때 A에서 이런 형태로 적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행에는 인덱스 1 이상, 열에는 인덱스 1부터 3까지를 딱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numpy array가 등장했습니다. array A는 mp.array 리스트 A로 array로 만들고 array A에 이렇게 행, 열 이 셀렉션을 딱 넣으면은 딱 봐도 행에서는 인덱스 1 이상, 열에서는 인덱스 1부터 3까지를 즉 1과 2를 고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행렬 인덱싱이 쉽다는 게 numpy를 쓰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행렬 A에서 열마다 평균을 내보죠. 그러니까 1, 5, 9의 평균, 2, 6, 10의 평균, 3, 7, 11의 평균, 4, 8, 12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5, 6, 7, 8이네요. 이걸 리스트로 한다? 딱 짜증이 확 치솟습니다. 열 인덱스 0, 1, 2, 3에 대해서 합을 구하고 이 합을 아이템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그냥 numpy array를 쓰겠습니다. array A의 min 메서드를 씁니다. min을 그냥 쓰면 이렇게 전체 아이템의 평균이 하나의 숫자로 계산됩니다. 근데 min은 axis라는 항목을 받아서 axis가 0이면 열의 평균을, 1이면 행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axis 0은 열, axis 1은 행을 의미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array a.min axis 0이라 하니 열의 평균이 나오네요. 참 좋죠. min 말고 sum, min, max도 자주 씁니다. 사실 행렬끼리 항목 곱셈도 할 수 있고 행렬 곱셈도 할 수 있고 행렬을 열 행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건 요즘 주로 딥러닝 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리를 연산이 쉽다는 게 넘파이 어레이를 쓰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파이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그 넘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어레이 연산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이런 메소드 설명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